네, 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의 유동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부양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마무리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지난 2달 정도 네. 계속적인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쵸. 처음에는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금리 때문에 변동성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 가지고 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이어졌지만 이제는 바이든 정부의 부양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린다라는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또 금리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부양 정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2.25조 달러,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2,540조 원, 엄청난 네. 규모이고요. 특히 이 인프라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량, 도로 건설에 인프라 투자에 6,210억 달러, 그리고 네. 또 주택,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홈 인프라에 6,500억 달러, 그리고 또 노인이나 장애인 지원에 4천억 달러, 그리고 또 특히 제조업, 연구개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쪽에 이제 5,800억 달러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기는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동성이 일어나지만 1,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한 달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4분의 1, 5분의 1 분할 매수 전략. 그래서 매주마다 하락하는 날에 투자를 늘리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유효하고 오히려 최근 모습을 보면 4월 중순까지 안 기다려도 이미 상승 추세로 다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1%에서 28%로 올린다고 했는데 분명히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인데 오히려 시장은 상승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분명히 이 법인세가 올라가면 네.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안 좋아질 수 있는지를 대충 계산해 보면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약 한 1에서 2%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미 연준이 어느 정도 유동성을 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저기 나와 있듯이 M2 증가율이 지난 2월 달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는 주간 단위로 나오지 않고 월간 단위로 나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숫자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27.1% 정도의 증가율이다. 네. 과거의 고점이 11%에서 13%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자그마치 2.7배 수준이다.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들여다보는 게 그 대차 대조표를 보잖아요. 미 연준이 얼마나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 수준이 1.3조 달러였고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3.57조 달러니까 또 그때 대비해서 2.8배 수준이다. 네. 그만큼 정말 높은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세금을 더 내는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정도 유동성이면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동성만 가지고 그럼 S&P나 나스닥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우선 나스닥을 보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40%나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18,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오고요. 네. 또 S&P로 계산을 하면 M2 나누기 시총으로 과거의 역대 고점으로 계산해 보면 S&P는 4,8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실적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산 가능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향후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면 과연 고점은 어디일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예상하는 수준으로는 고점을 판단하는 지표를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한 3개 정도를 갖고 나왔는데요. 우선은
인플레이션 다들 걱정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상 수치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한 2.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증시가 고점을 만들었던 시기, 2018년에는 그게 한 2.35까지 갔었고요. 그 전에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 경기 2011년 또 2008년 그때 보시면 3%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죠. 저 인플레이션 예상 수치가 적어도 2.35% 돌파, 많이 가면 3%까지 갔었을 때 어떻게 보면 큰 대세 하락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질 금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이 실질 금리가 2% 평균 수준일 때의 어떤 고점이 형성이 됐었고요. 네. 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뭐 거의 3%대, 그죠? 그리고 또 2018년에 일시적인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는 실질 금리가 1.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결국 실질 금리가 높아져야지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증시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얼마냐?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1%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미래 인플레이션 말고요. 지금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인데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과 식품료 가격을 뺀 거죠.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과거에 큰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 근원 인플레이션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를 쭉 차트로 보면 네. 선으로 그어보면 2.3%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요. 예, 지금 1.3% 수준입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이 계속되면서 이 물가의 단가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서 어느 시점에 고점에 도달할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추세로 미국 증시를 판단해 본다면 과연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계속 많이들 걱정을 하셨던 네. 게 이 IT 업종, 그렇죠. 나스닥 뭐 이런 쪽의 흔들림이 지난 몇 달간 있었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지난 8월, 작년 8월, 9월에도 있었죠. 네. 그때도 다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게 금리 때문에 라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익 추세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가이던스, 실적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IT 업종에 대해서는 정말 좋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S&P 500의 이익 전망치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시면요. 지금 1분기 예상 이익 증가율이 23.3%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올해 연간으로 보시면은 28.3%가 나오고 있고요. 2022년에는 12.5%, 2023년에는 10.9%, 네. 뭐 이런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난 12월 달에는 이익 증가율이 얼마였다고 예상을 했었냐면 15.8% 정도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 1, 4분기가 됐는데 3개월이 지난 숫자가 23.3%란 말이죠. 그 무슨 얘기냐?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이익 전망치가 높아졌다라는 거고 네. 또 연말로 갈수록 계속 또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기업들 보시면 여태까지 한 100개 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60개 회사가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S&P 500 중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PER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21.6배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과거 5년 평균 17.8, 또 과거 10년 평균 15.9보다는 훨씬 높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가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훨씬 낮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평균 PER은 높아진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아직까지는 고점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13개 회사가 지금 1,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서프라이즈 EPS를 자그마치 11개 회사, 10개 회사, 그다음에 또 매출이 11개 회사,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러네요. 서프라이즈를 어닝 발표를 하고 서프라이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IT 업종에 대한 실적 발표가 정말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이쪽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IT 업종에 대한 집중 투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그럼 그 가운데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어떤 투자 업종을 꼽으면 좋겠습니까? 네, 정말 다행인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인 업종인 네. 네, 반도체가 가장 항상 좋게 말씀을 나오는. 해주고 계시죠. 네, 지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좀 최근에 한 2달 정도는 좀 흔들렸죠.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한 15% 정도 빠졌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ETF SMH와 SOX, SOXX를 보시면 네. 최악의 경우로 계산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30%가 넘고요. 정말 좋게 보면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승 여력을 SMH 대표적인 반도체 25개 기업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속스를 한번 보시면은 최악의 케이스를 보시더라도 35%가 나오고 또 베스트 케이스 정말 좋게 보면 107%가 나오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한국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냥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사잖아요. 근데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네. 너무 메모리 쪽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 겁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네, 반도체 전체 중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 20%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들고 가면 네. 뭐 파운드리 쪽이 너무 비중이 적고 또 반도체 장비 쪽이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속스나 SMH를 사시면 속스나 SMH는 반도체 장비 비중이 25% 정도 되고요.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는 한 4,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여러 다른 반도체 업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만약에 이 속스나 SMH만 사면 또 메모리 비중이 너무 작아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은 것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한 20% 정도, 30% 정도 사시고 네네. 나머지 7, 80%를 이런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지금 반도체 정말 좋아 보이는데 네. 굉장히 좋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좀 더 더해서 봐야 할 것이 반도체 비중을 높게 가지고 간다면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나 대만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도 함께 첨언해 주시죠. 네. 자, 이제 달러는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외국인이 복귀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결국은 어느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반도체 너무 좋아 보인다. 지금 반도체가 황금 시대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 반도체 업종 비중이 높은 국가가 어디냐? 딱 두 국가인데 그게 바로 대만과 한국이죠. 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코스피 200의 30% 정도 이상, 뭐 대만을 보면 40%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 또 코스피의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니까 네. 낮게 봐야 15%, 높게 보면 30% 이상이 나오고요. 또 대만 가권 지수 TWSE도 마찬가지로 낮게 봐야 15%, 높게 보면 30%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흥국 투자 비중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한 30% 정도 가져가는데 네. 이 중에 3분의 2는 대만과 한국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분석에서부터 점점 더 저희가 거리를 좁혀 나가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를 포트폴리오 어떻게 점검을 해보면 좋을지 자세한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훈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